기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네, 저희 양도환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 유동열 박사님한테 이제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과거에 뭐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지만은 제가 뭐 이론가는 아니고 활동을 뭐 한 10년 이상 했다가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그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우리나라로 좀 해방 전후식이 쓰이다가 상당히 오랜 동안 안 쓰였는데 어쨌든 최근 내에 이게 등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용어들이 나오지만 이제 오택동의 신민민주의론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코민텔에서 정식화해서 인민민주주의가 쓰인 뒤에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잘 안 쓰이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80년대 이제 인민이라는 표현이 좀 대중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주로 이제 썼는데 여하튼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사실은 그냥 그 자체만 보면은 뭐 그럴듯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특히 과거 뭐 레닌이나 이런 식의 주장하던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혁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어떤 다양한 계층들, 농민이라든가 뭐 민족 자본가라든가 또는 뭐 학생, 지식층까지 포괄하는 어떤 혁명 동력을 주동하는 차원에서 어떤 전술적으로 제기된 용어이면 틀림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 이론적인 어떤 것보다는 제가 이제 좀 이 지하당 사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보충적으로 양 박사의 말씀에 이제 기본 논리 다 동의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그 85페이지, 6페이지 보면 그 NL이 이제 대거 그 입당한 게 소위 PD를 제치고 2001년 9월에 충북 계산의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이제 소위 그동안에 NL은 그 북한에 북로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한에서는 뭐 지하당 활동만 하고 공식적인 어떤 당을 띄우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이 2001년도에 그런 군자산의 결의를 통해서 NL이 대거 입당했다는 것이 오늘 박사님도 쓰셨지만은 그 세간의 속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이석기 증언자인 이하무개 씨가 2006년에 뭐 인터넷 신문에 그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미 99년부터 진보정당 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원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그 과거 김영환 씨가 지하당 활동을 할 때도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그 합법당 건설을 하는 걸 요구했는데 자기는 이미 생각이 바뀌고 이제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추종하지 않았는데 아마 자기가 전향한 뒤에 그 하영옥이가 이제 총책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민혁당의 총책을. 근데 하영옥이와 그 원진우라는 그 남파 간첩이 98년 10월 하선에 접선해가지고 12월 17일까지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원진우가 이제 귀국한 북한 돌아가다가 여수 앞바다에 침몰하는데 그 2달 동안에 어쨌든 그런 북한의 어떤 지시가 그 새로운 총책인 하영옥에 내려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 그 통일당 또는 민노당만이 아니라 그 전에 92년도에 있었던 중부지역당 사건 같은 경우도 당시 간첩 이선실이가 공동대표 김낙중 씨, 통일위원장 손병선 씨를 포섭했고 그 다음에 사북사태 주동했던 황인호를 포섭해서 그 강원도 지역에 이제 그 민중당 활동했던 사람 정치장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턴가 북한이 그 합법당을 상당히 중시해서 노선이 바뀐 거고 따라서 이 전국연합의 결의도 사실 전국연합은 그 지하에 있는 조직의 어떤 배후 조정을 받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제 민혁당은 그 중앙당원들과 전북위원회는 김영환 씨를 따라 전향했기 때문에 활동을 정리했지만은 더 큰 규모의 세력이 영남과 수도권 이석기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어떤 시기부터인가 분명히 합법당을 진출하는 것을 내부에서 어떤 결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이 외화된 것이 이제 전국연합을 통해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북한의 대남 노선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된 요소가 크지 이거를 뭐 한국 내 자체적으로 NL이 자기네끼리 무슨 소위 명망가들 모여서 무슨 목사님, 신부님 뭐 이런 스님 모여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그 차고에 91페이지 보면 이제 박경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이론가로 있지만은 그 사실은 그 당시 영남위원회 사건은 98년도에 발생했는데 이건 부산경찰청 보안국이 수사했는데 영남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그 상위의 조직을 캐치 못했죠. 상위에 민혁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남위원회 산하에 있는 울산지역위원회, 그러니까 시당이었는데 이 시당이 이제 영남위원회라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박경순 씨가 영남위원장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영남위원장은 최진수가 처음 했었고 최진수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제명당한 이후에 이영 그 지난번 총선 때 선대 본부장 했던 통민당에 그 친구가 했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론가들의 그 주로 논설 위주로 이제 박사님께서 분석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론가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통진당이나 이런 소위 종북 이론가들은 자기들 창조적인 어떤 이론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다 북한에서 어떤 틀거리가 만들어지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호석이, 이 사람은 사실 거의 노동당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북한 입장을 스피커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론가들은 아마 이제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약간씩 뭐 덧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일 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기업 씨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건물로 나와 있지만 이 당권의 근처에 못 가 약간 핫바지 비슷한 사람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론가들의 논설보다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왕대산 판결문을 떼보니까 그 판결문에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설이 없어요. 아마 검찰이 잡았던 어떤 증거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법원의 판결문이 그게 없는데, 당시 이제 통진당과, 그러니까 민노당과 진보신당 탈당파와 그다음에 참여계, 유시민, 천호선 참여당까지 통합하는 그 전술적인 원칙을 제기한 게 2011년 4월달에 소위 남한에서 대통합 진보신당 결성에 대한 제언해가지고 북이 왕대산에 지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확보가 됐지만은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한호성이 아니라 이론가들이 떠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걸어가지고 합당 조건을 다 걸거든요. 뭐냐면은 진보신당의 탈당파 경우는 합당을 안 하려고 하면은 민주노총을 통해서 고사시켜라. 그 다음에 참여당 같은 경우는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에 찬성했던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인터넷에서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진보적 민족주의가 이렇게 제시된 것도 저는 어떤 시점에서 북한의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됐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이석기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이 그것을 이제 충분히 소명 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왕대산은 사실 그 당시 2001년에 사건 됐지만은 체포돼서 이제 구속된 사람이 5명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에는 전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고 인천시당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뭐 유동열 박사님 웃으시는데 북한의 지하당 원칙은 철저히 단선 연계 복선 토치인데, 그럼 횡적인 옆에 지하 세력이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 왕대산 총책인 김동영이가 이석기가 총책인지 알 수도 없고, 이석기한테 북한에 이런 정보가 왔으니까 그걸 실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석기에게도 어떤 선이 그런 지시를 해서 이것이 당의 강령으로 채택되는 어떤 결과, 그리고 그것을 이론가들이 윤색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국정원이 충분히 소명 못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 당의 목표나 어떤 강령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볼 때도 통진당의 이제 위헌정당인 것은 명백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석기가 이제 아로라는 게 지금 내란 음모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조직이 어떻게 당을 전체적으로 장악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 아로가 37개, 통진당 37개 지구당을 장악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중앙당 간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시를 통해서 자기 노선을 관철하는지, 그래서 이런 소위 내란을 음모한 조직이 어떤 식으로 공당을 장악해서 지금 활동을 통해서 대북 대란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규명하는 것이 이 위헌성 문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충적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국정원 분이 계시면 좀 뭐하지만 약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은 1심에하고 왕대산의 경우는 그 체포됐을 때 USB에서 다 그게 나왔습니다. 그 북한을 송신한 것이.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논증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제가 추리를 하고 논증을 하고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김영환 체제의 민혁당이 97년 7월에 해산이 됐는데 2대 중앙위원회 2대 1로 하영옥이가 이제 저게 총책이 돼서 원진호라는 간첩이 총책으로 이제 임명을 하면서 그 대호명을 이제 바꿔줍니다. 이제 관악산 2호에서 광명선 1호로. 근데 그때 제가 볼 때 하영옥은 원래 89년도에 그 반제 청년동맹을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그 당시 중앙위원이 이제 서울대 팔상학과 세 사람이 추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석기가 중앙위원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조직이라는 게 뭐 영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김영환과 그 박아무개 변호사가 이 사람들 볼 때는 변절해서 이제 나간 건데, 그렇다면 하영옥이가 어떤 재차 중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는 거기에 이석기가 반드시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석기도 노동당에 입당을 시켰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즉 자기가 광명성 1호였는데 광명성 1호만 밝혀지고 또 자기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심대춘이라는 광명성 91호는 파악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중앙위원도 당연히 국로당에 입당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이석기가 2005년과 2007년에 금강산에 갔던 이유도 사실 뭐 걔가 놀러 갔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적에 대한 어떤 뭐 복구랄까 회복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여튼 지금까지는 뭐 전혀 묵비권으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 추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진보적 민족주의도 정리하면은 그냥 애들끼리 뭐 이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북한의 총 지시에 의해서 어떤 당내에 관철이 됐고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랬을 때 왕재산이라든가 뭐 이번에 갔다 온 간첩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떤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핵심 세력에게 어떤 식으로 이 진보적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이 전파돼서 이것이 당의 강령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수사관 같은 더 추려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